안녕하세요. 이제 5분의 1을 지나서 20주 지났습니다. 그죠? 20주. 어떤 단어냐 한번 20단어를 한번 이렇게 돌아 한번 보실래요? 자꾸 손바닥 이렇게 하고 싶어지지가 않네요. 어떤 새끼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거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사는 거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태어남이 그렇고 막 그냥 뭐 세상이 막 힘들게 태어나신 분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먹고 살만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자식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굴종해가지고 비굴하게 돈 더 먹겠다고 그거는 축제가 되고 그건 아주 지금 뭐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만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제가 영어 몇 단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 나가서 그 쭈뼛쭈뼛 하지 말고 쭈뼛쭈뼛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너는 왜 한국어 몰라? 그 좋은 한글을 왜 몰라 너희들은? 그러나 이게 건방지게 하지만 일단 외국 나갔으니까 영어는 좀 어느 정도 하고 하자 이거지. 외국 나가서 또 태극기나 들고서 이런 것도 꼴사나운 거거든요. 예. 그거 애국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남의 나라 와서. 그런 소리 들어요. 태극기 들고선 외국 가서 깃발 들고 하고 그런다면 욕먹죠, 그건. 그 나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런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영어를 막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막 그러고 있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100단어만 우리가 알고 나면 자꾸 이렇게 하고 싫어지네. 어떤 새끼 때문에. 근데 거기다 뭐 촌스럽게 여기다 뭘 써놓고 다니고. 아이고 그런 인간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정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는 뭐 할 때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상식이나 예의를 지키려 해서 아는 영어. 근데 난 그 다음에 I don't know, 잘 모릅니다.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제가 외국 돌아다녀 보고 나 일본어 모르고 그럴 때 나 일본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 모르고 그럴 때 시골 나는 주로 이제 일본 시골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시골 돌아다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모르잖아요. 정말 영어 우리보다 더 돼요. 오케이 땡큐도 좀 모르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안 되는 거 해서 이제 문화가 한자 문화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써가지고 나는 왕자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렇게 딱 써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장소죠.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다 해가지고 뭐 1시간도 안내를 해주고 그래요. 80이나 다 되시는 분이. 근데 거기서 태극기 들고 막 이리고 돌아다니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돌아서서 앞에서 하는 척 할지 몰라. 이제 무슨 뭘 팔아주고 그러면 그럴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욕을 하죠.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 들고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거기 옆에다 성조기 들고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진짜 애국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자존감. 근데 지금 이제 하여튼 20주를 했어요. 20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죠? 웃으면서 할게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문장을 만들 거다 보면 내가 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뭘 물어보면 오늘도 뭐 경기도 국정감사 하는데 질의응답 시간 응답하는 거잖아. 누구를 도지사를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질의하면 대답할 시간을 주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만 7분 다 채워놓고선 그렇게 말은 그 말이 돼요. 그게 기본이 안 되거죠. 질의 할 줄만 하지 대답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어떤 당이 어떤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언론인이 뭐냐 가지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말씀드리면 예스나 노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떤 김은혜인가 아나운서 출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스 노 대답해. 지가 판사 검사야. 판사 검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뭔 짓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무슨 얘기할 때 예스 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자기는 7분 동안 다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0.1초로 해서 예스 노를 대답하라는 그런 못된 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근데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스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에서 오늘은 21주제는 예스라는 대답하는 거. 긍정이죠, 이게 긍정. 꼭 긍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스는. 예? 우리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문장에서 나오겠지만 다시 되묻을 때도 yes가 아니라 긍정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다는 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ye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내가 전주인가 어디에서 이탈리아 분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한 4살 정도 어리신 분인데 한 60 좀 넘은 거죠. 이탈리아 분이 만났는데 그러더니 이제 한국말도 꽤 잘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 언어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자기가 좀 서툴면 꼭 물어봐요. 이게 맞냐 어느 게 맞느냐고 그렇게 꼭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넌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막 내가 아는 한 가능한 막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종교 그런 무슨 기독교 그런 데 갔었는데 설명하는 게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불분명하다? 얘네들은 뭐냐면 서양 영어는 yes나 no 대답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를 얘기하잖아요. 난 I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나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쭉쭉쭉 우리는 줄줄줄 얘기한다. 마지막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쫙 듣다가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나는 아니면 너는 당신은 그들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뜻을 밝혀요. yes나 no 그런 것이 문장에 들어있죠. 긍정이니 부정이니가 앞에 내 주어 다음에 바로 들어있죠.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에서도 보면은 무조건 터트려보고 마는 거. 그건 내 서양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막 하는 게 보면은 어디서 터트려보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니면 말고 서양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지탄을 받는 데입니다. 아니면 말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애매함 그런 거 그 언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애매함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아니면 말고 그게 이제 국민성을 이렇게 세뇌되어 버리는 겁니다. 세종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태종이랑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런들 어따 저런들 어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몽주 그냥 철퇴로 해서 선주께서 죽음이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 그냥 600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거는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떠들고 나서 자기 이익만 얘기한다는 것뿐이죠.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말고. 우린 이제 yes라는 걸 오늘 배웁니다. yes에서 우리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런 못난 정치인들 못돼 버린 그냥 그런 당의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50억 먹고 아들한테 50억 주고 그런 개 망나니 같은 망나니가 뭔지 아시죠? 그러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러면서 그런 것도 구속 안 시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놈의 그 아들은 몇 번이나 저건데 가수라며 그걸 취해가지고 저가고 그런 중에서도 지금 나 정말 이번에 가까스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감방에 갔던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분명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아니면 말고 그걸 용납해 주는 게 지금 그걸 갖다 이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언론입니다. 조중동 제가 중앙일보 기자였었습니다. 아주 나쁜 신문입니다. 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영어 몇 단어가 100단어면 외우면 돼요. 100단어면 여러분 굉장히 저기에서 자신감 갖고 울렁증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귀를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서양인들이니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아프리카에도 영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아메리카 같은 데 가서도 세계 공용어니까 거기 가지고 영어로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좀 영어 알면 그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로 지금 우리 영어를 좀 익히자 그런 것이요.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자존감. 태극기 들고 막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식한 거죠.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 그건 매국하는 행위가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영어를 상대방 나라를 갔을 때 영어의 기본적인 건 알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영어로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단어 지금 우리 5분의 1 했는데 20주 했는데 이제 100단어까지 하면 그런 건 다 울렁증을 해소돼서 내가 이 울렁증이 해소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서양인이 영어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을 안 느끼고 내가 외국에서 돈 쓰고 있는데 피해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한국인이 하는 데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그쪽 문화를 보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점점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우, 그게 지금 얘기하다가 10분이 다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예문 1. Is this a book? 이것은 책입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리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회과부도. 내가 이제 다녔던 데 보면 정말 몇 군데 없더라고요. 세계는 그만큼 넓습니다. is 이제 의문문을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을 하려니까 yes라는 걸 대답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 질문이 있어야겠죠. Is this a book? 문장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Is this a book? 이것이 책입니까? 그러면 이제 의문문은 is가 이다 뭐입니까? 할 때는 이제 is가 앞에로 나오죠. 우리는 뒤에만 이가 뭐 합니까? 해가지고 고까 하고 뭐 퀘스천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올려주지만 그냥 올려주지만 영어는 질문할 때는 그 질문하는 동사를 먼저 씁니다. 비동사에서 is this a book? 이것은 책입니까? Yes, it is a book. 예, 그것은 책입니다. 근데 다음 대답은 벌써 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yes, it is 아니면 yes. 예,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책입니다. Yes, it is a book. 그래서 yes, it is, it's 아니면 yes. 그럴 때 yes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ou 동사에는 you are 이렇게 되죠. You are a student 할 때 이걸 딱 학생입니까? 물어볼 때 are you 바꿔주죠. 그 어순을 are you a student? 당신은 학생입니까? 그러면 yes. 그러면 내가 대답하는 거잖아.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yes. 아까는 is this니까 뭐 it로 대답하지만 this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상대방은. 근데 이제 이번 are you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되겠죠. yes, I am. 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는 아니라고 할 때 no는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Are you a student? Yeah. Yes, I am. 뭐 student. Yes, I am. Yes.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문장. Is she a lady? 3인칭입니다. she 또는 he. 그 다음에 아까 말 it 뭐 이런가 그때는 is가 되겠죠. Is she a lady? 그녀는 lady lady 아주머니입니까? lady입니까? 아니면 뭐 여학생입니까? 뭐 이렇게 거리입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쉬운 문장 했습니다. Is she a lady? lady L-A-D-Y 조금 좀 나이가 든 분 lady 아주 소녀는 아니 걸은 아니고 조금 그런 분을 갖다 레이디라고 그러죠. 그럴 때 대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여성은 지금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끼리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맞아 그분은 레이디 맞아요. Yes, she is a lady. she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이제 he 그는 is he a teacher? 저 보세요. 지금 she부터 먼저 하잖아요. he보다도 맨날 우리는 he, she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을 그렇다고 뭐 막 내가 존중해서 막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여성을 좀 먼저 문장할 때도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Is he your teacher? 그러면 he is a teacher인데 그는 선생님입니다. teacher.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맞습니까? 선생님이니까 is he your teacher?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문장처럼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그분은 선생님 맞아. Yes, he is a teacher. Yes, he is. Yes, 이렇게. 다섯 번째 문장. 이제 질문하려면은 이제 일반 동사가 있죠. 우리가 배웠죠. can 뭐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do 뭐 하느냐. 이제 일반 동사에다 do you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하나씩 문장 나올 겁니다. 이제 6문장 하려니까 이제 can까지만 하겠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뭐 할 수 있느냐?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You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선
can을 앞세워서 이런 조동사를 앞세워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 그 다음에 you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대답해야죠. I can,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어. 그러면 I can speak English인데 여기서 yes냐 no를 대답해야겠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만 하면 되죠. speak까지 필요 없고요. I can 줄여서 그 다음에 뭐 yes 거기서 줄이겠죠. 5째 문장. 그 다음에 6째 문장 마지막. I spoke to her. I spoke to her. 나는 spoke to her. 그녀에게 말했다. I spoke, speak, S-P-A-K의 과거입니다. S-P-O-K-E, spoke. 이제 과거나 분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동사하고 이제 연결해서 배워야겠죠.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도 배운다는데. I spoke to her. 그냥 누가 그랬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어다. spoke, 말을 걸었어요. 그래? 그렇게 했을 때 yes? 예? 우리가 그러잖아. 뭐? 정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커피라도 마셨던 거야?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약속했어? 뭐 이럴 때 yes? 깜짝 조금 의아스러울 때라든가 아니면 더 듣고 싶은 거 다음 얘기를 듣고 싶을 땐 보통 yes 할 땐 이렇게 뒤를 내리지만 yes? 좀 의문이 들어갈 때, 좀 의아심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럴 때, yes? 이렇게, 그럴 때 yes를 집어넣죠.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언어는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순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 그렇게 6문장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딴소리인가요? 진짜 중요한 소리죠. 그 자존감을 갖자는 거에서 우리 지금 영어, 지금 100단을 배우고서 2년 내 자신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영어도 영어지만 내 자존심을 갖고 한평생 한번 살아보고 그 영어를 통해서 많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민박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민박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어에 좀 쭈뼛쭈뼛하면 쭈뼛쭈뼛 울렁증이 있으면 그런데 한국인이 있는 민박이 있으면 그 외국에 막 구경하는 데만 그건 구경이죠. 관광이죠. 구경하고서 외국 거만 보고 왔을 뿐이지 거기에 문화를 보고 온 거 아니죠. 그렇죠? 패키지 여행 가서 어떤 안내인들 따라서 쭉 돌아다녔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코리아타운 갔다 온 거나 다른 건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을 보고 온 건가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제 1년 반 후에는 내가 렌트 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쫙 돌아다닌다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기차나 버스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걔네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익된 게 훨씬 많아요.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많아요. 경제적인 이익. 근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 한다는 것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집 앞에 이제 이사를 가려면 그 사람들은 그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을 내놔요. 한 몇 달 후엔 집을 이사 간다. 그러면 이건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외국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막 딴 데로 갈 때 집을 줄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집을 가서 또 그러면 좋은 걸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올 수가 있는 건데 패키지로라든가 뭐 그냥 정해진 거로만 간다면 절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죠.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취재하러 갔다가 같이 갔던 기자에는 겁먹어가지고 안에만 처박혀 있었지만 나는 그냥 아프리카 애들 총 맞아 죽는다는 얘기하고 그때 르완다 갔었거든요. 난민 그 취재하러 가면서. 근데 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꼭 악기도 샀어요. 제 돈 주고 샀죠. 정말 그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굉장히 싸죠. 제 돈 줬더라도 굉장히 싸죠. 100불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불 주고 샀냐고 막 그래요. 그 교민인가 누가 10불이면 되는 건데 근데 100불이면 1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걔네들 전통 악기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10만 원에 굉장히 싼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안 하고 그게 바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0주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지금 내 삶은 거기서 정체되는 걸까요? 포기하는 순간 나 이것을 유지하고 그냥 갈 수 있어. 그럴까요? 나 혼자만 살면 지금 상태, 포기는 지금 상태로 살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는 순간 누구는 포기 않고 누군가는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막 뛰어 아니면 걸어. 근데 여기서 내가 너 힘들다고 탁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그 자리, 현재 그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는 유지가 아닙니다. 남들은 또 뛰거든요, 옆에서. 그럼 나는 도태되는 거죠. 그들은 저 멀리 가는데 나는 그냥. 근데 포기하거나 그런 거는 유지가 아니라 자기는 도태되는데 유지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냥 포기하는 거는 자기 삶을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달려요. 근데 그러다 내가 쉬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근데 남들은 막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사람은 결승점을 가든 뭐 중간에 어디까진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순간 나는 도태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존감입니다. 그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서 성질낸 건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갖고 살자는 거죠. 자존감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도 얘기하게 되고 뭐 하게 되죠.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대신 제대로 익히고 영어 몇 단어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줄줄줄 외우게 하는 난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동참 이제 저 기회가 돼서 1년 반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누군가가 동행을 같이 하게 된다면 참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20-30명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많을 때는 한 60명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한 20-40명 되더라도 한 10명이 되더라도 5명이 되더라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같이 쫙 해서 한번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러면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로는 선생님이지만 나도 저 영어 잘 못해요. 선생님이지만 그때 동행할 때는 동행인이죠. 같이 서로들 해보고 거기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같이 동행한 사람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면 거기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나는 한번 거리에서 노래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기타 중고 상점에서 내가 이걸 들고 다닐 수 없었을 때 중고 상점에서 하나 사.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듣고 있는 뭐 좀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듣고 있는 애들. 그런 어려운 애들 싹 봐가지고 풍족한 사람 애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어린 애들한테 선물해주고 그다음에 또 옮겨가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요. 노래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꼬마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 선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타가 없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기타가 없으니까 이제 또 움직일 때 가볍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언젠가 그 기타로 저 유명한 가수도 될 수 있고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있어요. 축구로 아주 스페인인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아주 옛날 가수죠. 한 40-50년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노래 정말 잘해요. 근데 축구 선수였었는데 이제 다리를 다쳤나 봐요.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못하게 되고 그랬었을 때 간호사가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한번 노래 듣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간호사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했던가 뭐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러네. 사람이 살면서 계기라는 것은 전혀 내가 계획한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근데 우연이 다 필연으로 되게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겠죠. 25분이나 됐습니다. 말이 또 많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좋은 시간으로 우리 자존감 있는 삶을 한번 살아가는데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잉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정말 처음이에요. 윙크.